이 영상은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줄거리를 요약한 영상입니다. 지난 시즌에서 반란이 제압된 이후부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박정배가 사망한 후 제압된 성기훈은 다시 숙소로 보내지는데요. 강노을은 박경석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부상을 입힌 후 관에 표시를 해서 화장하는 대신 장기를 적출하는 수술실로 내려보냅니다. 선상에서는 드론 기사가 사라진 것에 의문을 갖지만 박 선장이 지난밤 술에 취해 바다에 빠진 것 같다고 주장하자 모두가 납득하게 되죠. 결국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된 황준호는 다른 드론 기사를 찾기 위해 가까운 항구로 배를 돌리게 되는데요. 황준호는 아직 박 선장이 프론트맨의 수하이고 드론 기사를 죽인 범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항구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박 선장은 프론트맨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섬을 찾게 될 것 같으면 배 안에 탄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깨어난 성기훈은 자기를 따라 반란에 따라 나섰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에 탄창을 챙겨오는 것을 포기해버린 강대호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성기훈은 자기를 왜 죽이지 않았느냐며 발악을 하지만 프론트맨은 성기훈을 다음 게임에 참가시키기로 이미 결정한 뒤였습니다. 반란으로 인해 사망한 탈락자는 35명, 생존자는 6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게임이 종료되면 1인당 상금은 6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4라운드를 진행하는 투표가 다시 진행되고 속행이 41표, 중단이 18표가 나오면서 4라운드 게임 진행이 결정됩니다. 반란으로 인해 중단파가 다수 사망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장기 적출에 협조하겠다며 나선 강노을은 다른 병정들과 함께 수술실로 내려갔습니다. 박경석의 장기를 적출하려는 순간 강노을이 다른 병정들을 쏴버리고 의사에게 박경석을 살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의사는 수술을 진행해 박경석을 살려놨고 약속대로 자기도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 강노을은 단호하게 의사를 쏴버렸습니다. 최우석이 황준호의 숙소에 찾아와 박 선장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황준호는 박 선장이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며 최우석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최우석은 자기 촉이 잘 틀리지 않는다며 설득해보려 하지만 황준호는 끝까지 박 선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고집을 부렸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드론 기사를 태우고 황준호가 오징어 게임 수색에 나서려 하는데 최우석은 배에 타지 않고 전화를 걸어 박 선장에 대해 알아보겠다며 항구에 남았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는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뽑기를 뽑아 공격조와 수비조로 나뉘어 미로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공격조는 주어진 시간 20분 안에 수비조 1명 이상을 찾아내 죽여야 이번 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었고 수비조는 공격조를 피해 제한 시간 안에 미로에서 탈출하는 문을 찾으면 통과였습니다. 수비조에게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하나씩 제공됐고 공격조에게는 수비조를 죽일 수 있는 단검이 하나씩 제공됐습니다. 박용식, 조연주, 이명기, 강대호, 임정대, 선녀는 수비조를 뽑았고 성기훈, 김준희, 장금자, 남규, 박민수는 공격조를 뽑았어요. 게임 시작 전에 공격조와 수비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명기는 김준희가 임신한 몸으로 아무도 죽이지 못할 거라며 자기와 조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한 명을 처치한 후 김준희를 찾아서 지켜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박용식도 장금자가 누군가를 죽이지 못할 거라고 하며 자기가 공격조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명기와 김준희, 박용식과 장금자는 서로 조를 바꾸어 들어가게 됐고 먼저 들어간 수비조는 서둘러 탈출하는 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비조에게 제공된 열쇠는 각자 하나씩이었는데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구멍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3가지 종류였습니다. 이명기는 남규와 짝을 이뤄 수비조를 찾아다녔고 결국 2명을 죽여 통과 조건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이명기는 김준희를 찾아다녔는데요. 남규는 1명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죽여도 되는 거라며 수비조들을 죽이고 다녔고 그러다가 타노스의 약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약통을 주운 것은 박민수였어요. 박민수는 남규가 떨어뜨린 약을 먹고 약에 취한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요. 자기 때문에 탈락한 세미를 찾아다니면서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김준희는 장금자와 조연주의 도움을 받아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격조의 습격을 받기도 했는데 조연주는 맨손으로 공격조를 제압해 죽인 후 단검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습격을 피해 도망치던 조연주가 넘어져 발목을 심하게 다치고 말았는데요. 발목뼈에 금이 가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마침 3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3종류였기 때문에 안전해 보이는 곳에 문을 열고 일단 쉬기로 했는데요. 그때 김준희의 양수가 터지게 되고 장금자와 조연주의 도움으로 김준희는 숨바꼭질 미로 안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한편 선녀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공격조를 마주쳤고 추종자들이 사망하는 사이에 허겁지겁 도망쳤는데요.
운 좋게도 도망친 방에서 탈출하는 문을 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녀에게는 열쇠가 동그라미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세모와 네모를 다시 찾아와야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시 열쇠를 찾으러 나온 선녀는 도망치던 임정대를 만나게 되고 탈락자들의 목걸이를 수집한 두 사람은 선녀가 발견한 탈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세 개의 열쇠를 모두 꽂아 탈출구의 문을 연 순간 임정대가 선녀를 뒤로 밀쳐버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잠궈버리는데요. 그때 약에 취한 박민수가 나타나 세미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는데요. 박민수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본 선녀는 호통을 치며 박민수를 돌려보내려 하는데 박민수는 그런 선녀에게서 남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항상 자기를 무시하는 남규의 환각에 박민수는 칼을 내지르게 되고 선녀의 탈락과 박민수의 통과가 결정됩니다. 장금자가 김준희에게 아기를 안겨주려 하는데 또 다른 공격조의 습격을 받게 되고 조연주가 공격조와 몸싸움을 벌이며 다른 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조연주가 공격조를 탈락시키는데 운이 좋았는지 몸싸움 중에 들어간 방에서 탈출구를 찾게 됐습니다. 세 개의 열쇠로 문을 열게 된 조연주는 장금자와 김준희를 데리러 가는데 문을 열고 장금자와 김준희에게 탈출구를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조연주의 등을 찔러버렸습니다. 조연주의 등을 찌른 사람은 이명기였는데요. 이명기는 아내 김준희가 있는 줄 모르고 조연주를 죽인 것이었고 여기서 조연주의 탈락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김준희는 자기를 지켜주려던 사람을 탈락시킨 이명기에게 분노했지만 이명기는 김준희를 지키기 위해 뒤따라오던 남규에게 방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방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장금자와 조연주는 조연주의 눈을 감겨주고 탈출구가 있는 방으로 향했는데요. 탈출구가 있는 방에서 세 개의 열쇠를 꽂는 순간 아직 아무도 죽이지 못한 박용식이 등장했습니다. 박용식은 이대로라면 자기가 탈락한다면서 장금자에게 김준희를 죽이고 함께 통과하자고 하는데요. 장금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박용식을 말리려 합니다. 장금자가 차라리 자기를 찌르라고 하면서 박용식을 말려보지만 박용식은 장금자를 밀치고 김준희에게 다가섰는데요. 막상 김준희 앞에 선 박용식은 아기를 안고선 김준희의 모습에 선뜻 칼을 내지르지 못합니다. 그 순간 장금자가 자기 비녀를 뽑아 박용식의 등을 찔렀고 그렇게 제한시간 20분이 모두 흐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죽이지 못한 박용식의 탈락이 결정됐고 장금자는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게 만든 것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기훈은 숨바꼭질 내내 강대호만을 찾아다녔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무시하고 강대호만을 추격했고 결국 강대호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강대호는 성기훈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해병대는 거짓말이고 공익으로 총도 제대로 못 쏴봤다고 애원해보는데요. 성기훈은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죽인 것이 강대호 때문이라며 강대호를 죽이려 듭니다. 강대호도 끝까지 발악하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든 것은 자기가 아니라 성기훈이라며 저항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강대호는 성기훈의 손에 탈락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돈을 거는 VIP들이 도착했습니다. 4라운드의 탈락자는 35명이고 남은 생존자는 25명이었는데요. 적립된 총 상금은 431억, 1인당 17억이 넘는 금액이었죠. VIP들이 도착해 오징어 게임이 짜릿하다며 즐기기 시작했고 상금이 많이 올라가서 투표가 중단으로 결정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론트맨은 남아있는 참가자들의 욕망이 더욱 클 것이라 이야기하며 중단될 일은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렇게 5라운드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는데 장금자가 자기 상금을 다 주겠다면서 사람들에게 그만하자고 애원해보지만 결과는 속행 16표, 중단 8표였습니다. 프론트맨의 말대로 돈에 대한 욕망이 이긴 것이었죠. 강노을은 의식을 회복한 박경석에게 16번 병정의 가면을 씌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부대장은 수술실에 이변이 생긴 것을 알고 수술실에 병정을 내려보내는데 그곳에서 사망한 병정들과 강노을이 박경석으로 위장해 놓은 16번 병정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노을은 부대장의 방을 찾아와 총을 겨누고 내일 16번 병정과 자신이 섬을 탈출할 수 있게 다음날 외곽 경계로 빼줄 것과 탈출할 수 있는 보트를 준비해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그냥 보내주는 것이 나을 거라는 이야기였죠. 부대장은 16번 병정과 강노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단 강노을의 협박성 제안을 수락했어요. 황준호는 새로 드론을 띄우며 계속해서 섬을 찾고 있는데 최우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선장의 뒤를 캐던 최우석은 토박이라던 박 선장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고 동네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황준호도 최우석의 말에 박 선장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됐고 그러던 중 드론이 드디어 황준호가 프론트맨에게 총을 맞았던
첫 번째 게임이 벌어졌던 섬을 발견했습니다. 황준호는 지금 게임이 벌어지는 곳도 근처 해역일 거라며 수색을 지시했고 박 선장은 그런 황준호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최우석은 박 선장의 집을 털어보기로 하는데요. 그곳에서 최우석이 발견한 것은 딱지남과 박 선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계집 아래 숨겨진 항아리에서 현금다발과 관리자 계급의 네모 가면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우석은 박 선장의 정체에 대해 확신했지만 그걸 미처 황준호에게 전하지 못하고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잠금자는 사람들이 죽은 건 성기훈 탓이 아니라고 하며 성기훈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여기 들어온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죄인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김준희와 아기를 성기훈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모두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진행요원들이 관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불이 켜진 후 탈락자가 밝혀지는데 잠금자가 아들을 죽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침대에 목을 매달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잠금자가 탈락하고 5번째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5라운드는 줄넘기였습니다. 거대한 영희와 철수가 휘두르는 강철줄을 피해 높은 곳에 매달린 좁은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 게임이었어요. 이번에도 제한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줄에 걸리면 추락해 탈락하게 되는 게임이었는데요. 성기훈은 자기한테도 딸이 있다고 하면서 잠금자의 부탁대로 김준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VIP 중 한 사람이 실수로 김준희에게 돈을 걸자 다른 VIP들이 아기도 게임에 참가시키자는 제안을 했죠. 다리를 다친 엄마가 아기를 위해 초능력을 발휘할지도 모른다는 흥미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VIP의 의견에 따라 프론트맨이 아기도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잠금자의 탈락으로 24명이 되었던 생존자가 다시 25명이 되었는데요. 무시무시한 줄넘기 다리 앞에서 생존자들이 망설이는데 성기훈이 아기를 잠시 내려두고 김준희를 도와 다리를 먼저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아기도 참가자라고 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기도 참가자라고 하며 20분이 지나도 여기 남아있는 참가자는 모두 탈락이라고 했죠. 성기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항해봤지만 프론트맨이 정한 규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때 박민수가 남규에게 약통을 보여주며 이걸 찾고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남규는 약에 대한 금단 현상 때문에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박민수는 약통을 다리 한가운데 던져버렸고 그걸 잡으러 가던 남규가 줄에 휩쓸려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남규의 끔찍한 탈락을 목격한 생존자들이 모두 머뭇거리고 있는데 결국 성기훈이 나서서 아기를 먼저 두고 다시 돌아올 테니 김준희에게 기다리고 있으라며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아슬아슬한 상황을 이겨내며 성기훈이 다리를 건너는 것에 성공했고 아기를 무사히 건너편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기훈의 성공을 본 다른 생존자들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기훈의 뒤를 이어 다리를 건너는 것에 성공한 해병남이 뒤이어 도착하는 생존자들을 밀어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성기훈은 뭐하는 짓이냐며 해병남을 저지하려 했지만 해병남은 이게 게임이라고 하면서 이대로 계속 밀어버리기만 하면 성기훈과 자기가 상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웃었습니다. 결국 다리 위에서 생존자들이 줄을 계속 뛰어넘으며 정체되기 시작했고 뒤쪽 생존자들은 다시 다리를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너지 않았던 김기민이 되돌아오는 생존자들을 밀어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생존자들이 점점 줄자 성기훈은 해병남에게 내가 너까지 밀어버리면 상금을 독차지할 수 있다며 밀리기 싫으면 다리 앞에서 비키라고 했습니다. 성기훈의 말에 겁을 먹은 해병남이 다리 앞에서 비켰고 그제서야 생존자들이 건너오기 시작했는데요. 성기훈의 입장에서는 빨리 생존자들이 건너와야 김준희를 구하러 되돌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해져 가는데 줄이 돌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죠. 생존자가 점점 늘어나자 초조해진 해병남은 화를 내며 성기훈에게 달려들었고 성기훈은 해병남을 다리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줄에 휩쓸린 해병남이 여기서 탈락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남은 두 사람은 이명기와 김준희였는데요. 이명기는 자기가 도와줄 테니 함께 건너자고 했지만 김준희는 완전히 못쓰게 된 발목을 보여주며 자기를 업고 건널 수는 없을 거라 대답합니다. 이명기는 결국 김준희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고 1분이 남은 상황에서 결국 다리를 건너는 데 성공했죠. 성기훈은 마지막으로 김준희를 구하러 건너가려 했지만 김준희는 그런 성기훈을 말렸습니다. 성기훈이 잘못되면 아기까지 죽게 된다는 것이었죠. 성기훈이 살고 자기가 탈락하는 것이 아기를 지키는 길이라며 스스로 몸을 던져 탈락을 선택했습니다. VIP들은 참가자였던 아기도 게임에 통과했다고 하면서
통과한 아기에게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VIP는 엄마가 탈락했으니 아기도 마찬가지로 탈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론트맨은 아기에게 김준희의 번호 222번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제안을 했고 VIP들은 흥미로운 전개가 예상된다며 프론트맨의 제안에 찬성했어요. 이제 살아남은 생존자는 8명이었고 1인당 상금이 56억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자 생존자들은 이만하면 중단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때 진행요원이 들어와 생존자가 9명이고 1인당 상금이 49억 6천만 원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9명이냐며 반발했고 진행요원은 아기가 222번 참가자가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자 아기한테 자기 상금을 나눠주는 게 말도 안 된다며 남은 생존자들이 아기를 죽여야 한다고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진행요원이 총을 쏘며 더 이상 참가자들 사이의 폭력 행위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죠. 결국 참가자들은 아기를 참가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노을은 박경석과 함께 준비된 보트를 타고 섬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16번 병정의 정체가 박경석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부대장이 박경석의 딸 나연이의 정보를 이야기하며 강노을을 협박했고 강노을은 어쩔 수 없이 배를 돌려 다시 섬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대장은 두 사람 모두 복귀하라고 했지만 강노을은 박경석에게 나연이가 위험하다고 하며 보트를 타고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홀로 다시 섬으로 잠입을 시도했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최우석은 무단침입과 절도죄로 취조를 받고 있었는데요. 박 선장이 나쁜 놈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경찰은 전적이 화려한 최우석의 말을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한 주장은 사실 허무맹랑한 소리이기도 했죠. 결국 경찰은 박 선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우석이 집에 침입한 사실을 알렸고 위기를 감지한 최우석이 순간적으로 자기 전화를 들어 황준호에게 박 선장의 정체를 알렸습니다. 그 시각 박 선장과 황준호는 게임이 벌어지는 섬을 탐색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의 전화를 받은 박 선장은 황준호와 용병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에서 총을 빼든 박 선장이 용병에게 총을 난사하던 순간 최우석의 전화를 받은 황준호가 잠시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용병들이 전멸하고 대장 한 사람만 살아남은 상황. 박 선장이 대장까지 해치우려던 순간 황준호가 뒤에서 기습해 박 선장을 해치울 수 있었는데요. 박 선장은 죽으면서도 끝까지 섬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황준호는 박 선장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던 해역을 떠올리며 그곳에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는 섬이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생존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이 주어지고 생존자들이 식사를 하는 사이 VIP들은 상금이 너무 커져서 투표가 중단으로 결정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프론트맨은 게임은 계속될 거라고 하면서 마지막 계획을 공개합니다. 진행요원은 생존자들에게 마지막 게임에 대한 힌트를 준다며 설명을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라운드는 남은 9명 중에 최소 3명만 탈락하면 통과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탈락자를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였죠. 최소 3명만 탈락하는 데다가 탈락자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에 남은 생존자들은 게임을 속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기훈과 아기 그리고 박민수를 탈락시키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한 것인데요. 부대장은 배가 다시 멀어진다는 보고를 받고 보트를 추격해서 강노을과 최우석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보트에는 위치 추적기가 달려있었고 신호를 따라 진행요원들이 박경석을 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 시각 강노을은 환풍기를 통해 부대장의 방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대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강노을. 강노을은 부대장에게 박경석의 정보를 지우라 협박하고 부대장은 서버에 있는 박경석의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이로 된 파일이 남아있다는 부대장. 종이로 된 파일은 꼭대기층 프론트맨의 방에 있었고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에 부대장의 생체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강노을은 부대장과 함께 꼭대기층으로 향했는데요. 생존자 모두가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잠든 사이 프론트맨이 성기훈을 호출했습니다. 프론트맨은 칼을 하나 내어주며 내일이면 모두가 성기훈과 아기를 죽일 게 뻔한 상황이니 자는 동안 다른 생존자를 모두 죽이라고 제안했는데요. 성기훈은 프론트맨이 자기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를 의심했죠. 그러자 프론트맨은 가면을 벗었습니다. 프론트맨의 정체가 그동안 생사를 함께했던 오영일이라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성기훈은 분노하며 프론트맨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나를 죽여도 게임은 계속될 거고 결국 아기가 죽게 된다는 말에 성기훈은 프론트맨이 준 칼을 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성기훈은 자고 있는 생존자의 목에 칼을 겨눴는데요. 그걸 지켜보던 프론트맨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프론트맨이 오징어 게임 참가자였을 때 오일남이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황인호에게 같은 제안을 했던 거였어요. 황인호는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죠.
다른 생존자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 오일남에게 받은 칼로 모든 생존자를 탈락시켜버렸습니다. 황인호가 성기훈에게 같은 제안을 했던 것은 사람을 믿는다던 성기훈이 어떤 선택을 할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성기훈은 임정대의 목에 칼을 들이밀기는 했지만 끝내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임정대의 목을 찌르려던 순간 지난 게임에서 탈락했던 강세벽이 떠올랐던 거죠. 그러지 마.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강세벽은 성기훈의 인간성을 끝까지 믿어줬던 사람이었고 성기훈은 이번에도 자신의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황인호는 성기훈이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결국 성기훈은 아무도 해치지 않고 마지막 게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 시각 위치 추적기 때문에 추격을 뿌리칠 수 없었던 박경석은 결국 진행요원들에게 따라잡히게 됐습니다. 총을 쏘며 응전해봤지만 이내 탄창이 떨어지게 됐고 결국 진행요원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상황이었는데요. 그 순간 황준호가 나타나 진행요원을 처치하고 박경석을 구했습니다. 황준호는 박경석을 찾은 덕분에 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박경석과 용병대장에게 경찰을 불러오라고 하며 혼자 섬으로 잠입했습니다. 강노울이 박경석의 파일을 없애기 위해 꼭대기층에 도착한 순간 부대장은 강노울을 기습하며 다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강노울은 부대장의 방심을 틈타 부대장을 죽일 수 있었고 박경석의 파일을 찾아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에 있는 다른 자료들에도 불을 질렀는데요. 그러다 자기에 관련된 파일을 찾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강노울이 찾으려던 가족의 정보에 대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남편 한수철은 탈북을 시도하다 사망했고 딸 역시 탈북 도중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노울은 계속해서 딸을 찾고 있었고 박경석을 살리려던 것도 딸 나연이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 모습이 자신과 겹쳐 보여서 그랬던 거였죠. 마지막 게임은 고공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양의 높은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각 기둥마다 최소 한 사람의 탈락자를 결정하면 다음 기둥으로 넘어가는 길이 열리는 규칙이었어요. 결국 기둥마다 한 사람씩만 죽으면 남은 사람들은 모두 통과할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정해진 15분의 제한 시간 안에 한 명도 탈락시키지 못하면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탈락하는 거였습니다. 게임은 바닥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제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고 기둥마다 중앙에 긴 쇠파이프가 하나씩 꽂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고 생존자들은 첫 번째 탈락자에 대한 토론을 시작합니다. 6인 연합은 이미 성기훈과 아기 그리고 박민수를 탈락시키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순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여론이 아기를 먼저 해치우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명기가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기훈이 아기를 꼭 안고 있는데 아기를 탈락시키려다가 성기훈이 첫 번째 기둥에서 같이 탈락하게 되면 마지막 기둥에서 탈락시킬 희생양이 없어진다는 거였죠. 그러니 박민수를 먼저 탈락시키고 다음 기둥에 가서 성기훈을 설득해보자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명기도 김준희가 낳은 자기 아이를 지킬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속을 알 수 없는 다른 생존자들이 이명기의 말에 설득됐고 이명기가 쇠파이프로 박민수를 밀어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기둥으로 가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제 남은 6사람은 아기를 먼저 탈락시키기로 단합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됐지만 성기훈은 아기를 내놓지 않으면서 자기를 탈락시키러 다가온 사람을 남은 사람들이 뒤에서 함께 밀어버리고 상금을 더 많이 가질 거라 이야기하며 이간질을 시작했는데요. 결국 성기훈에게 아무도 다가가려 하지 않자 성기훈에게서 아기를 빼앗아올 사람을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이승원이었습니다. 이승원은 옷을 엮어 만든 끈으로 허리를 묶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한 다음 성기훈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는데요. 성기훈은 전날 프론트맨이 줬던 칼을 꺼내 이승원을 묶은 끈을 잘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고 칼을 든 성기훈이 이승원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 그때 이명기가 쇠파이프를 들고 성기훈의 뒤에서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명기에게 성기훈을 밀어버리라고 외치는 순간 이명기는 성기훈에게 비키라고 하며 쇠파이프로 이승원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승원이 두 번째 기둥에서 탈락되고 성기훈과 이명기 그리고 다른 생존자들로 나뉘어 대치가 시작되었는데요. 저쪽이 사람 수는 많았지만 성기훈과 이명기에게는 칼과 쇠파이프가 있었습니다. 두 패로 나뉜 생존자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겠다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이명기가 아이의 아빠가 자신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명기가 아기 아빠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아기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김기민이 김윤태, 임정대와 눈빛 교환을 한 후 도시락남을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도시락남의 다리까지 부러뜨리고 나서 임정대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도시락남을 마지막 기둥으로 끌고 가서 던져버린 후 남은 사람들은 무사히 상금을 받고 나가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성기훈은 임정대와 김기민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폭력으로 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성기훈이 찾는 정답이 아니었죠. 성기훈은 칼을 들고 다가서면서 마지막까지 모두가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성기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기민이 갑작스럽게 성기훈에게 달려들었고 갑작스러운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김윤태도 이명기에게 달려들어 쇠파이프를 잡고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임정대는 어디에도 끼지 않으며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난투극 끝에 김기민은 성기훈의 칼에 찔려 탈락했고 김윤태는 이명기의 발에 차여 기둥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5명만이 남은 상황. 임정대는 이제 도시락남을 마지막 기둥으로 끌고 가서 114억씩 나눠 가지자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명기의 탐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정대까지 탈락하면 각자 152억이라며 쇠파이프로 임정대마저 밀어버렸어요. 그때 제한 시간이 종료되며 두 번째 기둥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명기는 도시락남을 마지막 기둥으로 끌고 가 게임을 끝낼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이명기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남이 자기는 너희들의 도시락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며 이명기가 미쳐 말리기도 전에 스스로 탈락해버린 거죠. 결국 성기훈과 이명기, 아기까지 셋만 남은 채로 마지막 스테이지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성기훈이 아기를 챙기는 동안 이명기는 마지막 기둥으로 먼저 건너가 쇠파이프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들이밀며 성기훈에게 아기만 넘기고 당신은 넘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명기는 성기훈을 두 번째 기둥에 남겨서 탈락시키고 마지막 기둥에서 자기가 아기를 탈락시켜 게임의 우승자가 될 생각이었던 거죠. 다리가 유지되는 시간은 5분. 성기훈은 김준희에게 아기를 지키겠다 약속했다며 마지막으로 이명기를 설득해보지만 이명기는 오히려 김준희와 성기훈 사이를 의심하며 아기만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30초를 남겨놓고 성기훈은 아기를 다리 위에 내려놓고 물러서고 이명기는 아기를 쇠파이프로 걸어서 가져갔어요. 다리가 다시 사라지려는 순간 뒤로 물러섰던 성기훈은 김기민에게 꽂혀있던 칼을 빼들고 마지막 기둥으로 점프했고 이명기와 성기훈의 마지막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던 두 사람. 이명기는 결국 쇠파이프를 놓쳐버렸고 성기훈은 이명기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명기는 아기에게 달려가 아기를 주워들었는데요. 아기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며 협박하는 이명기. 결국 성기훈은 이명기의 요구대로 칼을 내려놓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명기는 아기를 내려놓고 성기훈이 내려놓은 칼을 주워들고 달려들었어요. 다시 뒤엉킨 두 사람. 격렬한 몸싸움 끝에 성기훈과 이명기 모두 기둥에서 떨어지는 듯했으나 성기훈은 기둥 끝에 튀어나온 철근을 붙잡고 매달렸고 이명기는 결국 기둥에서 추락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기훈과 아기만 남게 됐는데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아직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기가 마지막 기둥의 탈락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 기둥에서 탈락해야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한 상황. 지켜보던 프론트맨과 VIP는 성기훈이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른 후 아기를 탈락시키고 마지막 우승자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2회 연속으로 우승한 참가자는 최초라고 하면서 새로운 우승자의 탄생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꼭대기층 자료실에서 딸의 죽음을 확인한 강노을은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자기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자료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성기훈이 아기를 안아들고 기둥 앞에 선 것이었는데요. 성기훈은 다시 아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그 말을 끝으로 성기훈은 스스로 탈락을 택했습니다. 성기훈이 마지막 탈락자가 되고 222번 참가자가 우승했다는 멘트와 함께 게임의 종료 선언이 나왔습니다. 성기훈의 마지막 선택을 본 강노을은 당기려던 방아쇠를 멈추고 아직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다시 탈출을 감행합니다. 프론트맨은 해경이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데요. 탈출한 박경석과 용병대장의 신고로 해경이 출동한 것이었죠. 프론트맨은 철수 지시를 내리며 섬의 자폭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섬에 침투한 황준호는 자폭장치가 작동되었음을 확인하는데 성기훈의 탈락을 확인한 황인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기둥 위로 올라가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황준호가 멀리서 황인호를 발견하고 형을 불러보지만 황인호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안고 사라져버렸죠. 황준호와 강노을은 섬에서 무사히 탈출했지만 프론트맨과 VIP들은 무사히 철수해버렸고 자폭장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펼쳐졌던 섬에는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검은 그림자가 성기훈의 모텔로 들어가 성기훈이 남겨놓은 지난 게임의 상금을 모두 챙겨갔는데요. 6개월 후 박경석은 놀이동산에서 강노을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가면 쓴 모습만 보고 강노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박경석은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강노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강노을은 나연이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돌아섭니다. 놀이동산을 떠나려던 그때 강노을의 딸을 찾아주던 브로커의 연락을 받게 되고 딸 한송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황준호는 누군가 집에 아기를 데려다 놓은 것을 발견합니다. 아기와 함께 놓여있는 봉투에는 222번 우승자라는 쪽지와 함께 카드가 한 장 들어있었죠. 황준호가 확인해본 결과 카드에는 우승 상금 456억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강노을의 딸을 찾아주던 브로커가 강세벽의 어머니를 맞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즌 강세벽은 어머니의 송환 자금을 마련하려다 게임에 참가했던 거였고 마지막에 성기훈에게 자기 가족을 부탁하며 탈락했었는데요. 성기훈이 강세벽과의 약속을 지켜 강세벽의 엄마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고 강세벽의 동생 강철과 어머니가 재회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로써 브로커 박만철은 사기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날이 강노을도 딸을 찾으러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박만철은 꼭 딸을 찾아오라며 강노을을 응원했어요. 황인호가 성기훈의 딸 성가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성가영은 성기훈 같은 사람하고는 연을 끊었다고 화를 냈지만 황인호는 성기훈의 유품이라며 성기훈이 입었던 456번 추리닝과 카드를 전해줬습니다. 성기훈의 모텔에서 돈을 가져갔던 그림자는 황인호였고 황인호가 미국으로 건너가 남은 돈을 성가영에게 전해준 거였어요. 다시 황인호가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골목에서 누군가 딱지치기를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지하철에서 딱지남이 했던 것과 같은 게임이 미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딱지녀를 바라보던 황인호의 표정이 복잡해지는데 신호가 바뀌며 차가 출발하고 딱지녀는 게임을 계속하며 상대하던 노숙자의 뺨을 휘갈기는 모습을 끝으로 오징어 게임 모든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습니다. 죄송한데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